여러분, 그 대화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대화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부인과 대화하고 애들하고도 그렇고, 또 뭐 밖에 나온 친구도 만나고 뭐 동료도 만나서 그 입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또 합류를 해 나가기도 하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꼭 들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요번에 내가 상을 하나 받았어. 그런 이야기 자기가 하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요. 그럼 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으면, 만약 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중 한 사람이 내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수 선생님 요새 서울 가서 재미있습니까? 이러면 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차근차근 물어보면 그 본 이야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하질의 대화술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냐면 또 나왔네 이라 자랑하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말만 좀 조심했으면 국회의원도 하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막 친구들을 만나면 독방으로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5사람이 만나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90%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이야기 듣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존경심이고 그 스타가 되려오니까 만나고 싶고 만났는데 만나고 났는데 학을 떼고 안 만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주 퀄리티가 아주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침묵은 금이고 언변은 은이다 하는 이야기, 은도 안 돼요. 아마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처럼 유튜브를 하십시오. 그럼 내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지 그 유튜브를 듣는 사람이 구독해도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그리고 전화를 탁 했는데 선생님 내가 요새 고생이 엄청 많습니다. 뭐 산에 가서 힘들고 뭐 살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아침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해냈는지 그 이야기부터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듣는 사람이 황당해. 자기가 고생하고 힘든 것은 그 사람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그럼 묻자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두 번째 말로는 이제 그동안 고생이 많아서 참 힘들었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또 두 번째, 그렇게 해야 더 신이 나서 더 이야기를 해. 오늘 뭐 어떻게 하니까 그게 정말 내가 죽을 뻔 했습니다. 이 나이에 생고생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전화 받는 속에서라도 절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하는 속에, 요새 엊그저께 내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속에 고생이 많았지요. 근데 내가 그걸 배려를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이야기가 아닌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그럼 상대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고 난데 물어봐요.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은 내가 오후에는 무슨 일이 있고 이런데 그런 하는 도중에 그럼 점심시간은요? 점심시간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저하고 식사라도 하시죠. 짬을 한번 내봅시다.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얽혀 나가야 되는데 전화를 타게 어이 김 선생 오늘 점심 먹자. 내 오늘 낮에 바쁜데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러면 그 일이 얼마나 틀어집니까? 무엇인가 대화의 방법은 내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상대의 것으로 시작하라. 그러면서 그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다들 그걸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듣는 사람이 훨씬 소모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도.
말을 하면서 내뱉으면서 상대의 에너지를 흡입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개운해요. 듣는 사람은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게 힘들다고. 근데 듣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떠들어대는 걸 들으면 더 힘들어. 더 힘든 거는,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상대방 자랑 이야기를 하는 그걸 들어주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래서 노인정에 가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써붙여 놨더라고. 남편 자랑하면 벌금 5만 원, 자식 자랑하면 벌금 3만 원. 이렇게 써붙여 놨어. 대화하는 속에 남편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듣는 사람이 거북했으면 그걸 써붙여 놨겠느냐 말이에요. 그 노인네들 이야기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내한테 돈을 얼마나 붙여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기분 좋아. 그래놓고 그럼 돈을 붙여줬으면 그거 갖고 점심이라도 내야 되는데 입 싹 닫고 집에 가버리거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대화하는 속에 나의 자랑기를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한테 전파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아주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것을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는 정보화 사회가 돼가지고요. 대번에 안다고요. 내가 이제 강의를 안 다닙니까? 강의를 잘 했다고. 듣는 사람 기립박수를 하고 이러면요. 그 강사를 섭외하는 사람들끼리 저게 다 알아요. 그 대본에 다른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압니다. 다른 기업체에서. 쌤 한 불러서 강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대화의 기본은 입이 아니고 귀에서부터 시작한다. 듣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라. 상대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칭찬부터 하라. 제발 부탁은 전화해가지고 구질구질한 자기 자랑, 자기 힘든 이야기. 자기는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이 그저 장황하고 아주 신비롭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거요. 그 사람의 일이지 상대방에 옮겨주어서 할 이야기가 그 상대방은 감동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대화도 그러니까 집에 이제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뭔 줄 압니까? 여자분이 막 이렇게 행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루 종일 나는 청소하고 애들 돌보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밖에 나서 이리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져요. 이 대화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 점점 멀어지면 두 사람이 합방도 안 해요. 뒤에는 가서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소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 여보 오늘 참 고생이 많았죠. 오늘 왜 이리 늦었어? 이렇게. 그럼 오늘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그래도 일찍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다니시면서 몸도 생각하시고 나이가 있는데 하면서 내가 어떤데 당신이 건강한 줄 알아. 그건 칭찬부터 하고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이야기 여자분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압니까? 내가 오늘 하루 정도 집에서 노는 줄 아십니까? 못 자고 청소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학원에 애들 데리고 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당신은 친구들을 만나가 술이나 한잔하고 이때까지 거나하게 이제 들어오시고 못 자고 이제 일이 되면 아주 그 문제가 아주 이상해진다. 그러면 남자가 팍 삐져요. 그리 예쁘게 보이던 마누라가 싫어진다고. 싫어지면 어쩐 줄 압니까? 차츰 합을 안 한다고.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게 부부간의 음양의 교류거든요. 그래서 요새 의무방어라 해서 남자가 여자 바람 안 피우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의무적으로 한다.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대화 속에서 꽃을 피우면서 그러면서 마누라가 어쩐지 좋아져. 그러면서 그 몸속에 있는 그 에로스의 그 아모르라는 사랑의 신이 사랑의 기운이 쏟기 시작해서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 안아주고 난 뒤에는 남자가 어떻게 하냐 밖에 나가서 버리는 것 중에 자기 쓰려고 지갑 속에 넣어놓은 걸 살 거 집어내서 여보 내일 친구들하고 밥 먹어. 이 전부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들하고 자식한테도 대화하는 방법이 넌 말이지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 모르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막 애가 막 싫어해. 그러지 않고
애가 들어와서 푹 있으면 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엄마 이야기하기 싫어 이러거든. 조금 그래도 어려운 게 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야 속이 풀려. 근데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운 이야기 또는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털어내 줄 수 있도록 대화술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기 혼자 감추고 있던 그 비밀이라든지 그 속사정을 말로써 이렇게 표현해내면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싹 없어져요. 그러면서 무조건 공부하라는 게 하라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그 친구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건 여러분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나이 많은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아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힘을 보태 주기도 하고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면 오늘 웅변학원에 가고 다음 두 번은 수영장에 가고 어쩌고 아들은 피곤해 죽겠는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엄마랑 마구잡이 막 끌고 다니려 하거든요. 결국은 뒤에 그게 사춘기가 되고 좀 크면 폭발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대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고 될 수 있으면 말을 너무 아주 빨리 하는 것보다 너무 느리 하는 것도 듣기 싫지만은 또박또박 잘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대화의 방법을 아시겠죠? 내가 아닌 대화는 상대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꼭 그걸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